자, 오늘 할 부분은 통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MCU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GPIO와 뭐 PWM, AD 컨버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통신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여기 MCU 보드가 하나 있죠. 이 보드가 있으면 자, 이 보드 내에서 주변 장치들과 통신하는 SPI라는 애가 있어요. 또는 I2C. 그다음에 요 녀석들과 또 다른 외부 장치들끼리 통신하는 거. 이런 또 이제 보드 외부로 통신하는 통신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ART라는 통신 방법과 자동차에서 그 많이 사용하는 CAN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ART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UART라는 것은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요 약자인데 어싱크로너스라고 하는 요거에서 비동기화되어 있다는 거죠. 동기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클럭으로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럭을 공유해야 돼요. 즉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보드에서 동작하는 클럭과 이 보드에서 동작하는 클럭이 다르겠죠. 내가 뭐 40MHz로 클럭을 똑같이 동작하더라도 이 두 클럭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려면 그 클럭을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하다는 것은 클럭을 동기화시키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방식. 그걸 어싱크로너스 통신 방법이라고 그래요. 실제 여기 핀이 이 와이어가 두 개가 필요한데 자, 와이어가 여기서는 하나는 RX 트랜스미터 리시버 이 두 개가 이제 꼬여야 되겠죠. 서로 꼬여서 크로스 케이블로 여기 RX, TX 자 다시 이걸 지워보자. 이게 아닌데 자 여기만 다시 좀 그려보면 RX, TX 이렇게 크로스 시켜야 돼요. 즉 여기서 이 보드에서는 TX니까 데이터가 나가고 이쪽 보드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나온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로 연결돼야 되겠죠. 서로 RX와 RX를 연결하고 TX를 TX로 연결하게 되면 뭐 이상하죠. 보내는 애들끼리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요게 방법이 이제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시리얼 통신 방법이에요. 시리얼 직렬 통신 방법인데 데이터가 이제 직렬로 비트 단위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와이어인 두 개 와이어가 필요하게 돼요. 싱크로너스 하려면 여기에 클럭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와이어가. 그래서 간단하게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UART라고 하는 게 가장 단순한 어떤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ART라는 것은 모든 MCU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C와도 통신, PC도 가지고 있어요. PC는 예전에 시리얼 포트라고 해서 이런 그 UART에 기본한 RS232C 라고 하는 통신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때 마우스 같은 걸 이걸 썼는데 요즘에는 모든 게 USB로 대체가 됐죠. 프린터나 스캐너 이런 것도 다 USB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도 요즘은 쓰지 않고 USB로 연결되어 있는데 USB 상에서 시리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 보드도 여기에 이제 PC하고 우리가 USB를 통해서 얘를 연결하죠. USB를 통해서 여기 연결하는데 여기 USB 위에 UART가 올라가 있어요. USB 위에 UART가 올라가서 PC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USB로 보드하고 연결하게 되면 UART 케이블이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는 게 연결돼 있다. 그냥 안 되는데. 자, 처음부터. 이 PC에도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다른 보드와 서로 크로스로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PC에 터미널 프로그램 PT라고 하는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드에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보드가 어떤 결과를 나한테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더 그 상위 레벨까지 갈 텐데, 오늘은 이 UART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보고, UART에서 문자 하나를 전송하고 에코 받는 거, 거기까지 이 내용을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로서 그런 이제 문자 하나가 아니라 문장 또는 명령어, 명령어 단위로 보여주게. 또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 뭐 이제 터미널 창에, 요 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딱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제 명령을 입력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LED 뭐 to on 하게 되면 두 번째 LED가 켜진다거나, 자 그리고 LED to off 하게 되면 LED가 꺼진다거나, 뭐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로 동작시킬 수 있게. 또는 뭐 PWM 신호도 뭐 LED 두 번째 LED를 뭐 PWM 50% 듀티를 갖게 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명령어 형태를 갖춰서 그때는 LED를 하지 말고 다른 명령어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명령어를 내려서 이 보드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번째 나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여주는 내용은 문자 한자를 보내고 에코 리턴 받고, 요거예요. 내가 보낸 문자를 리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젝트까지로 뭘 하냐면, 이번 과제 다음 주 실습에서 그 해야 될 내용은,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 한자가 아니라 엔터 칠 때까지 명령어를 입력 받아서 해석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실제 동작시키는 거는 나중에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이 UART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통신 방식이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크기는 뭐 7비트, 8비트, 9비트, 10비트 여러 비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정해진 값은 아니에요. 7비트부터 10비트까지 보통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페리티라는 게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탑 비트,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스타트는 정해져 있어요. 원래 앞에 스타트 비트가 있는데, 이 스타트 비트는 정해져 있고, 스탑 비트는 한 비트를 쓰든지 두 비트를 쓰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페리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한다면 이븐 페리티를 쓸지 아드 페리티를 쓸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비트는 8비트, 8비트가 딱 한 바이트잖아요. 8비트 페리티 사용 안 해요. 스탑 비트는 한 비트. 요게 이제 일반적인 룰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의 그 패킷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의 프레임에 해당해요. 한 프레임, 어떤 의미를 가지는 기본 단위 한 프레임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얘를 보내는 속도를 결정해야 돼요. 뭐 느리게는 9600 bps를 사용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115,200 bps 이런 걸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속도를 내가 맞춰주면 이 두 개 사이에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애와 받는 애가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포맷을 보내야 되고, 똑같은 타이밍으로 데이터를 읽거나 보내거나 받거나 해야 되겠죠. 양쪽이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드상에 내가 만든 이 프레임의 구조와 속도, 이걸 이제 보레이트라고 부르는데, 보레이트에 맞춰서 여기 PC에서 사용하는 이 푸티도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의 크기는 8비트, 페리티는 사용하지 않는다, 스탑 비트는 한 비트만 쓴다. 그 다음에 속도는 일단 우리 실습에서 9600 bps로 하는 걸로 속도는 정할게요. 자, 항상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이제 메모리 관련된 레지스터와 메모리 관련된 값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의 스키매틱을 통해서 UART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리고 UART를 사용하기 위한 동작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크기 8비트, 페리티는 없고 노 페리티, 스탑 비트는 1, 그 다음에 9600 bps, 이런 UART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맞게 프로그램 짜고 그다음에 PC에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똑같이 이런 구조로 그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둘 사이에 통신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보드에 S32K 보드를 분석해 봤더니 얘가 포트 C의 6번 여기가 UART RX예요. RX 리시브죠. 그 다음에 포트 C의 7번 얘가 TX래요. 자, 요 녀석이 그 디버거 USB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PC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사용할 거예요. 놈. 그래서 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얘는 LP UART, 로우 파워 UART 1번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파워 UART 1번이고 PTC 6번 핀, PTC 7번 핀을 쓸 건데 이 얘들 보니까 일단 기본으로 포트 설정을 해야 되죠. 포트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 PTC 6번이니까 GPIO죠. 그 다음에 AD 컨버터의 싱글 엔디드 4번 역할을 한대요. ADC 컨버터 1번, 싱글 엔디드 4번. 그 다음에 LP UART 1번의 RX 역할하고 CAN 1의 RX 역할을 하고 FTM3의 채널 2번.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는 LP UART RX 요 기능을 쓸 거예요. 이게 얼터너티브 2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사용한다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 포트 C의 6번 핀은 이제 그 UART 핀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각각을 다 얼터너티브 두 번째 기능으로 설정하면 LP UART 1번의 RX와 LP UART 1번의 TX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사용하는 방식. 자, 첫 번째 보게 되니까 LP UART 1번의 메모리 주소가 여기에요. 1ACH가 더해지는 거죠. 얘 주소 계산하면 자, 4006-5000H에다가 1AC 이걸 더해준 거죠. 여기가 이제 주소가 돼요. 첫 번째 클럭을 켜야 되겠죠? 클럭 게이트 컨트롤을 통해서 클럭을 이네이블, 클럭을 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클럭을 써야 되겠다 그걸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LP UART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SIRC DIV2 클럭 요걸 쓸 거예요. 그러면 010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 비트에다가 2456번 비트에다가 010 요 녀석 이걸 설정해 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클럭이 그 LP UART에 들어가게 되고 얘가 이제 동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프레임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길이를 8비트로 하고 싶어요. 8비트로 하고 싶은데 이 지금 S32K에 있는 UART는 최대 10비트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 LP UART 보호 레이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요 녀석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M10번 얘 역할이 뭐냐면 10비트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10비트를 사용할지 아니면 789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789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789 중에 하나죠. 8비트니까 0이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BNS라는 비트는 뭐냐면 스탑 비트의 개수예요. 자, 스탑 비트를 한 비트만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0이라고 설정해야 되겠죠? 0. 그래서 M10 여기 29번 비트와 SBNS 여기 13번 비트 여기를 둘 다 0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많이 해오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샘플링을 위해서 자, 오버 샘플링 비율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16으로 오버 샘플링을 한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양쪽 다 어싱크로너스 하기 때문에 클럭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클럭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클럭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보내는 애가 이렇게 보내요. 자, 근데 받는 애는 자기도 클럭에 맞춰서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똑같이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겠죠. 클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시작 옵셋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는 데이터가 만약에 0, 1, 0, 1 이거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알아내면 되냐는 거죠. 요게 보내줘요. 자, 받는 애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얘를 받았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어디서 읽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읽으면 1이지만 내 클럭이 여기에요. 여기서 어떻게 이걸 서로 맞출 거냐예요. 서로 어긋나 있는 거를. 그래서 그 맞추는 기준이 뭐냐면 얘보다 더 빠르게 읽어보는 거예요. 얘만 이만큼 읽을 때 여기를 여러 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내면 되겠지.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중간 값을 취하는 거예요. 가장 중간 값을. 그러니까 더 빠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이 클럭이 맞자면 서로 간에 똑같은, 내가 공 던지기를 하고 있어요. 공을 던지면 한쪽에서 공을 받는 거예요. 자, 1초에 한 번씩 서로 간에 공을 받기로 했어요. 1초에 한 번씩 공을 던지면 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초라는 게 양쪽이 똑같이 1초가 시작해서 1초가 되면은 서로 똑같은,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1초간에 탁탁 받겠죠. 근데 이게 살짝 어긋나 있으면 1초에 던졌는데 받는 애는 아직 이게 1초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조금 지나야 1초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받는 사람은 1초에 한 번씩이 아니라 0.1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0.1초. 계속 하는 거죠. 여러 번 더 자주. 그러면 그 값을 더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샘플링을 16으로 하면 16배를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16배로. 그러면 이제 그 중간 값을 가지고 대략 중간 서너 개를 잡아서 평균을 내면 얼마 현재 1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16으로 정하기 위해서 여기 16 요 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지금 클럭 같은 경우에는 8MHz 클럭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그 UART에 8MHz 클럭이 들어오고 이 오버 샘플링을 16으로 정했고 우리 목표는 9600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 레이트 설정하기 위한 요 값은 SBR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방정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16에 A에 8MHz가 9600이다 하면 A는 여기서 보듯이 52 하고 나오잖아요. 52로 해야 되겠구나. 자, 아니면 내가 115,200 bps로 속도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값을 다시 맞춰야 되겠죠. 값을 다른 값으로 쓰면 돼요. 값을 더 이제 작게 하면 9600보다 더 큰 값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해서 속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9600 bps로 했으니까 52로 하면 값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SBR은 52로 맞출 거예요. 52로. 그러면 9600 bps 속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비트로 설정하기 위해서 보니까 LPU와2 컨트롤 레지스터 안에 자, M7이라고 하는 비트가 자, 7비트일 경우에는 1이고 8, 9, 10일 때는 0이에요. 자, 우리는 8을 써야 되니까 0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비트면 0이고 9비트면 1이래요. 우리는 이거 0으로 해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페리티를 이네이블 시킬 거냐? 페리티 사용 안 할 거죠? 이거 0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UART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그만큼 설정해 줘야 돼요. UART에서 필요한 것은 8비트 데이터 크기, 그 다음에 no parity, one stop bit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보 레이트 요거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는 거의 표준. 거의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속도도 아까 말했던 115,200이 보통 요즘 많이 쓰는 속도예요. 9600에도 텍스트를 주고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전력 소모도 많겠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해야 돼요. 무조건 빠른 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설정은 끝났고 이제 그 트랜스미터를 활성화 동작시키기 위해서 T 비트를 셋하고 RE 비트, 리시버를 켜야 되겠죠. 두 가지가 켜져야 돼요. 보내는 애와 받는 애. 그래서 T 비트가 19번, 여기 T 비트, RE 비트 18번. 여기를 각각 1로 만들어주면 이네이블이 되고 이네이블이 되겠죠. 켜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것과 받는 것에 생각해 보면, 자, 보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낼 때는 자, 8비트씩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내가 여러 개를 보내야 돼. 그러면 보내려는 버퍼가 있을 거예요. UART가 있고 UART 이제 이 안에
데이터 버퍼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헬로라고 보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 버퍼에다 h라고 쓰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tx를 통해서 보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보내지고 난 다음에야 내가 그 다음에 e 써야 되겠죠. hello를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버퍼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그래서 tdre 비트라는 애가 있고 얘가 트랜스밋 데이터 버퍼가 empty가 되면 셋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얘가 empty일 때 보내야 되겠죠. 비어있을 때. 차 있을 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차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 순간. 그래서 empty가 될 때까지, 즉 얘가 셋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셋이 되면 그때 이제 두 번째 걸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걸 보낼 때도 비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받는 거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예요. 들어오면 버퍼에 쌓이겠죠. 자, 들어오는 애 입장에서는 여기에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도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receive 데이터 버퍼 full일 때 셋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full empty니까 여러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FIFO로 여러 개 구현할 수도 있는데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도착하면 full이 set 되겠죠? 그럼 얘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set 되면 아, 데이터 도착했구나 하고 읽어가요. 읽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클리어 돼요. 자동으로 여기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클리어 시킬 필요 없어요. 이 데이터를 읽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자, 이걸 다른 걸로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 분명히 인터럽트가 있겠죠. 인터럽트로 데이터가 도착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읽어갈 수 있게 인터럽트가 얘도 있어요. 트랜스밋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트랜스밋 같은 경우는 여기에 empty가 되면 트랜스밋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돼요. 버퍼 empty. 그러면 이제 아, 비었구나. 두 번째 데이터 보내야지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럽트 쓸 수 있는데 이번에 한 거 우리가 인터럽트로 하진 않고 그냥 비지 웨이팅으로 요 스테이터스 플래그를 계속 체크하다가 요 녀석을 계속 체크하다가 empty면 보내는 거고 얘를 체크하다가 full이 되면 즉 set 되면 이 비트가 set 되면 아, 데이터가 도착했구나 하고 그거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는 내가 실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값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트랜스밋 데이터 버퍼의 값이 데이터 버퍼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서 그 이제 이 비트를 확인하면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비트가 그 비어 있을 때 해당 레지스터에 쓰면 여기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읽는 거는 이 버퍼, 이쪽 리시브 데이터 버퍼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레지스터 읽거나 쓰면 상태 프로세서가 자동적으로 클리어 된다. 자동적으로. 자, 클럭 설정은 우리 이전에 봤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클럭 설정은 넘어가고 8MHz, 160, 80MHz. 자, 클럭이 만들어졌죠. 자, 첫 번째 이제 핀 설정위에서 포트 이제 이닛을 작성하는 거죠. 우리 아까 포트 C에 6번과 7번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CGB 비트를 첫 번째 셋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 여기를 각각 01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얼터너티브 2 기능 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포트를 내가 UART 1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준 게 여기 포트 이닛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클럭 소스 결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비트 쓸 수 있도록 사전 설정하는 거, 스탑 비트는 1비트로, 보 레이트를 9600으로, 데이터 길이 8비트로 해주고, 페리티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네이블 시키는 거. 여기까지 해놓으면 기본 설정이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보내고 받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1, 2, 3, 4, 5, 6, 7 요 값이 앞에 설명했던 이거를 이제 설정하는 LP UART 1번을 설정하는 코드가 여기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설정이 다 끝냈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받는 함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 보내는 건데 일단 데이터를 보내는 게
우리 아까도 봤지만 한 프레임이 8비트잖아요. 문자 하나예요. 문자 하나. 글자 한자. 알파벳 영어 한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캐릭터를 하나 보내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LPUART transmit 캐릭터라고 해서 이 함수는 뭐냐면 LPUART 1번을 통해서 문자 한자를 전송하는 애예요. 문자 한자.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TDRE 비트를 계속 확인해서 얘가 셋 될 때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가 이제 비어 있을 때까지 empty니까 empty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empty가 되면 그때 데이터 레지스터에 써주면 되는 거죠. 데이터 레지스터에. 그래서 여기 1번 코드가 뭐냐면 무한 루프를 돌고 있죠. while 루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트 여기와 end를 취한 게 이제 0이 될 때까지 계속 웨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이제 루프를 빠져나오면 비트가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샌드 값 여기 캐릭터 샌드잖아요. 문자 한자 이 값을 데이터에 써주면 그러면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글자를 보내는 함수니까 자, 내가 여러 글자를 보내고 싶어요. 문자 열을. 그래서 걔 이름은 뭐냐면 UART1 transmit string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문자 열 스트링을 받고 그럼 얘는 위에 이 캐릭터를 계속해서 호출해주면 되죠. 글자 개수만큼 호출해주면 돼요. 문자 열은 C 언어에서 문자 열은 예를 들어 HELLO 오면 항상 마지막에 널 문자가 오도록 돼 있죠. 그래서 널 문자가 아닌 동안 LP1 트랜스밋 캐릭터로 한 글자씩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 뿔뿔했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얘가 나올 때까지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이 루프를 돌면서 계속 캐릭터 한 글자씩 보낼 거예요. 이게 이제 보내는 함수예요. 그럼 난 이제 문자 열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게 되면 문자 열을 보낼 수 있는 거죠. 한 글자를 보낼 때는 여기 위에 걸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받는 거. 받는 것도 일단 캐릭터를 받는 걸 볼 거예요. 캐릭터를 받는 걸 보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RDRF 비트, 풀 비트죠. 리시브 데이터 레지스터 풀 비트가 셋 되면 그럼 데이터가 도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될 때까지 루프 도는 거예요. 얘는 루프를 도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받아지면 그 다음으로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어오는 거죠. 데이터 레지스터 읽어다가 리시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턴해주면 문자 한자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 실제 리시브 같은 경우는 이건 인터럽트로 구현하는 게 좋아요. 인터럽트 ISR 이용해서 구현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보내는 거는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내가 보내야지 하고 보내는 거예요. 받는 거는 내가 내 의도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인터럽트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인터럽트로 구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얘는 여기서 계속 대기할 수 있는 거죠. 받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receive and echo 함수라는 건 뭐냐면 한 글자를 보내고 그거를 이제 echo 돌려받는 거예요. 받는 거. 즉 하나 보내고 받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receive 캐릭터에서 문자를 하나 받는 거예요. 하나 받으면 그거를 transmit 캐릭터에서 바로 보내죠. 그리고 역슬래시 n 역슬래시 r 리턴 이게 리턴이고 그 다음에 이건 new line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거고 r이라는 것은 캐리지 리턴이라고 해서 제일 앞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 C 언어에서는 그냥 요걸로 대체하죠. 요걸로 쓰는데 통신에서는 명확히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이제 한자하고 다시 앞으로 이동을 시키는 문자를 보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쓰게 되면 계속 한 글자를 읽고 보내고 한 글자를 읽고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메인 함수 보게 되면 여기 루프 돌면서 자, 위에 다 초기화했죠. 여기 보면 init하고 transmit string에서 이렇게 이제 running lpuart example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내가 터미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내 MCU에서 요걸 보내는 거예요. UART로. 또 input character to echo라고 보내는 거죠. 그럼 내가 터미널 창에서 요 문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널 창 이제 이건 MCU 동작이죠. MCU가 트랜스밋 캐릭터에서 꺽쇠를 보내는 거죠. 이제 뭔가 명령어를 입력받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냐면 리시브 데이터를 이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고 받으면 에코를 바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푸티라는 그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여기 URL에 가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기본이 이제 시큐어 쉘로 되어 있는데 우린 시리얼 통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에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시리얼 라인 콤5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컴퓨터마다 자기 사용하는 것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장치 관리자에 가보면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을 볼 수 있죠. 거기에 시리얼 포트를 보게 되면 콤 몇 번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속도 9600bps 설정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8비트에 그 없고 뭐 그 저 페리티 없고 스탑 비트 하나 쓰는 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아마 뭐 자세히 컨트롤하는 거에는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속도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같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위에 한 줄, 두 줄 나오죠. 그리고 꺽쇠가 나와서 명령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고 치면은 내가 A라고 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그 에코 이거 하나만 바로 되던가 A가 돼 있고 이게 에코 되는 게 맞나 모르겠다. 자, 이거는 이 내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A, B, C, D 지금 입력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자. 에코에서는 바로 받은 거를 입력받기 때문에 얘 자체가 리턴이 안 되든지 지금 이건 보면은 보통 A 입력하면 A가 바로 나오고 하는데 얘도 받은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A, B, C, D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한번 실습 시간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끊고 다시 실행하면 또 다시 실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문자 한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꺽쇠로 나왔죠? 그럼 여기에 LED 우리가 이제 LED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0, 1, 2로 해서 뭐 1번 ON 하고 엔터 치면 LED 1번이 이제 딱 켜지게 하는 거죠. 즉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PC에 푸티에서 지금 입력하는 거예요. 푸티에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UART를 통해서 S32K 보드에 우리 연결되죠. 여기에 이제 LED가 켜지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 화면이에요. 컴퓨터 화면에서 내가 입력하면 그게 컴퓨터가 그러니까 PC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연결돼 있죠. 여기에 TX로 이렇게 A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A. 그럼 여기에서 RX로 받았겠죠. A를. 그럼 다시 TX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얘 RX에서 받아서 보여주겠죠.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 한자를 받을 수 있게 궁극적으로는 LED 1 ON 하게 되면 자 여기 입력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메인 함수에서 리시브에서 받으면 만약 입력받은 게 LED라면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LED에 뒤에 거 읽고 ON 이게 매개 변수들이죠. 매개 변수 두 개를 해석하면 아 LED 1번을 켜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 LED 켜는 기능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D2 오프 뭐 소문자 대소문자 다 그냥 쓰도록 하면 그러면 LED2가 이제 꺼지게 한다거나 LED1 오프 하면 꺼진다거나 이렇게 직접 내가 명령어를 내려서 동작하게 이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UART를 기반으로 내가 명령어를 내리고 결과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했던 이 UART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을 해 와도 되고 실습 시간에 이제 이 동작하는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잘 이해하고 오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원래 한 주에 끝내야 되는 건데 일단 이론만 먼저 하고 실습은 다음에 하는 거라 여기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더 넣을 거예요. 더 넣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렇게 긴 거 이거 동작시키는 거 실제 이거 동작시키는 거 할 거예요. 요걸 할 거니까 프로그램 맞춰서 준비를 해오면 돼요.